예, 계속해서 종목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부장님과도 삼성전자 실적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 글쎄 뭐 나온 건 나온 거지만 네.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1분기보다 2분기 타격이 더 가지 않겠어? 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2분기 전망에 대해서 그래서 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영향력까지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1분기 실적 말씀드리기 전에 2분기 실적을 좀 예상을 해본다면 지금 한 7조 원대 좀 더 넘는 한 7.1조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네. 그렇게까지 뭐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그 시장 컨센서스 대비 가 보다 한 3천억 정도 더 잘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그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뭐 반영 안 됐다는 뭐 이런 뭐 의견도 있는 것 같고, 또한 그 반도체 부분에서의 그런 가격이 상당히 견조했다는 점에서 지금 그 주력인 그 반도체는 2분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은 사실 지금 휴대폰이라든지 그 뭐 전자기기가 조금 더 생산이 좀 차질이 있고 여기에 수요도 조금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역시도 좀 뭐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삼성전자의 실적 하나만으로 시장의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삼성전자의 주가가 실적만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따라서 지금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그런 뭐 지수라든지 이런 뭐 종목들의 방향성은 결국 어떤 그 이번에 하락의 영향을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코로나19라든지 아니면 뭐 좀 더 나아가서는 서브겠지만 뭐 유가라든지 좀 더 큰 매크로 관점에서의 그런 접근이 좀 더 필요한 시기지, 실적을 너무나도 좀 너무 신경 쓰시면서 투자하실 필요는 현재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사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금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완전한 우상향 추세로 가지 않았지만 그나마 좀 선방했다라고 보여지고, 결론적으로 볼 때는 사실 삼성전자도 추세가 완전히 상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역시 외국인이 좀 추세를 그 매수로 전환해 주어야지만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그 전략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지금 그래도 이렇게 좀 며칠 반등을 했다고 그 개인들의 평균 매수 가격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오늘 흐름들 중에서 보자면 개인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움직임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전 겨우 올라가서 이제 만족하고 나가는 건데, 글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점에서는?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그 개인들도 다 이제 그 기간마다 진입 시점이 다 달랐기 때문에 사실 뭐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이라면 10% 이상의 지금 수익률을 기록하고 일부 현금화한 이후에 다시 재진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는 지금 뭐 개인들이 좀 매도하는 모습이 이제 어제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 그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수가 다시 그 방향성 탐색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익 실현을 해놓고 다시 좀 방향성 탐색을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보면서 다시 진입할 시점을 찾는다.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것은 단기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그 이번 지수가 사실 지금 사실 뭐 국내적 요인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해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지금 반등이 좀 더 연장되는 그런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이번 주 후반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뭐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께서도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에 진입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정상화 되겠지 하는 그런 소신으로 주식 투자를 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삼성전자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이라면 이렇게 너무 잔파도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 최소 6개월 정도는 보유하고 뭐 그 이후에 실적이 정말로 정상적으로 되는, 사실 지금 실적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 지금 거의 1년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상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그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다고 보여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실적이 정말로 정상에 대해서 최고 실적을 갱신한 그때까지도 한번 들고 가셔도 무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지금 장단기 전략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장기 투자자라고 해도 삼성전자 수익률이 일반 낙폭과대인 대형주보다도 더 잘 나올까 하는 것은 항상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보유하시더라도 온리 삼성전자라고 보트에 그렇게 한 종목만 넣지 마시고 좀 포트폴리오를 짜서 대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 코로나19가 좀 만약에 잠잠해지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시장은 다시 한번 그 본질을 보게 되고 하다 보면 이제 실적에 대해서 관심이 커질 텐데, 이런 좀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실적도 지켜주면서 그래도 선방을 했던 종목군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그 실적을 좀 요즘 많이 좀 다루는 그런 시즌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을 다루는데 보통 이제 1분기 실적이냐 아니면 2분기 실적,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19가 이제 사회적인 그런 문화적인 트렌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큰 파급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말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있는데, 일단 간략하게 1분기 실적은 사실 지금 뭐 사회적인 거리두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유가 하락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상당히 좀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일단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료가 대표적인데 뭐 필수 소비재 형식으로서 사실 간편식이라든지 또한 라면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거는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종목으로 농심이 상당히 대표적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한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2분기, 3분기에도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예상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을 뭐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데, 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 절감이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지금 뭐 작년은 적자였는데 올해 1분기는 흑자 전환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유통업도 사실 뭐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금 사실 마트 외에는 뭐 이렇게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 최근 들어서는 뭐 다른 뭐 약속도 다 없고 해서 그냥 집에 일찍 들어서 마트를 좀 자주 가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뭐 음식점에 그런 가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또 많이 좀 뭐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마트가 오히려 좀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본다면, 뭐 최근 들어서 이마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크게 본다면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중장기적인 트렌드 변화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코로나19로 해서 비대면, 그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산업보다는 온라인과 관련한 업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온라인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게임주, 뭐 콘텐츠 제작 및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또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관련한 결제주, 그리고 결제 관련해서 꼭 필요한 보안주 정도가 있고요. 또한 궁극적으로 보면 온라인의 뭐 쇼핑이라든지 온라인 거래가 급증할수록 결국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어떤 뭐 이런 트래픽을 디패치할 수 있는 서버가 좀 필요한데, 이에 따라서 뭐 CPU를 포함한 반도체 및 IT 전반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 부장님, 근데 저건 물어봐야겠습니다. 지금 변화수에 종목들 쫙 나갔지 않습니까? 네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제약바이오만 빼면 저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좀 골라주세요. 왜냐면 워낙 언택트하면 이거는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해서 네네. 가장 매력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이게 어디 근데 계실까요? 하루 좋으면 하루도 뭐 이렇게 순환매가 좀 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꼭 얻은 것을 뭐 꼭 집어서 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예상 나오는 것은 뭐 NC소프트 뭐 이거 뭐 다들 아실 거고 콘텐츠 제작 보유 당연히 이제 뭐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 상당히 보셔야 되는 것 같고 예. 전자 온라인 상호자 관련해서는 결제주는 PG주 뭐 한국사이버 결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보안주는 근데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약간은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길목 지키기 정도 보셔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뭐 보는 주식이 있지만 이거는 사실 뭐 너무 뭐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뭐 CPU를 포함한 반도체 전반은 결국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주셔서 이것을 꼭 집어서 이걸 보시라는 게 아니라 큰 흐름에서는 이렇게 가라.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카카오라든지 또한 네이버도 상당히 지금은 잘 빠지지 않고 이제 좀 다시 추세를 잡으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과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실적 전망이 안 좋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요즘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지난 그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지금 주가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때가 10월 달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후 실적 전망이 지속적으로 안 좋아졌습니다. 6개월 동안 거의 40%가량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오히려 그 이후에 938포인트를 찍고 1356포인트까지 6개월 동안 무려 44.6%가 상승했습니다. 결국 실적이 안 좋더라도 이것이 어떤 단기적인 이슈에 의한 실적 저하일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는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좀 우상향하는 트렌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실적이 주가에 뭐 변동하는 그 일함수였다면 지금은 실적 전망이 사실은 조금은 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덜한 구간으로 진입했다라고 좀 보시고 실적 전망보다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를 하락시켰던 원인이 해소되거나 오히려 더 악화되는지를 좀 더 지켜보시면서 투자에 꼭 참고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수비고 실적은 나무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빠져 있던 종목군이 제약바이오니까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구간에서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뭐 지난주에도 뭐 똑같은 질문 하셔서 뭐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 사실 뭐 지난주 한 주 동안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 네. 좋았냐면 안 올랐었는데 막판에 지금 한 며칠 동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횡보하는 구간으로 진입했는데 사실 실적의 그런 상관도가 원래 낮은 업종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고 그리고 이번에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풍부한 유동성으로 해서 지금 지수가 잘 안 빠지고 있는데 결국 유동성으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는 실적이 뒷받침 안 돼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 일명 상상한다고 본다면 여기에 가장 좋은 업종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고 뭐 그리고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뭐 실적도 괜찮은 그런 뭐 종목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1분기에 영업이익 전년 대비 한 300%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최근 리포트가 발간되었고 또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 기술 수출에 따른 마일스톤 수령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기간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어서 일단 접근하실 때 좀 수급을 좀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트렌드, 테마성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원래 전통적으로 좀 좋았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는 시기로 좀 삼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준비된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저희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멜로님께서 그 옵션 만기일 마감 이후에 전략 어떻게 해야 되냐 9일이지 않습니까? 또 이때가 물론 이건 현지 시간입니다만 또 국제유가와 관련해서도 산유국들의 회의가 또 잡혀 있기 때문에 변동성도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후 전략 좀 어떻게 시각하고 계세요? 네, 사실 그 이번에 옵션 만기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상방향으로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부터 상당히 지수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이벤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
근데 사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약간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가의 오펙 플러스 회의가 지금 9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옵션 만기를 끝난 이후에 회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네. 여기서 만일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이 하락을 막아주는 뭐 어떤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옵션 만기 이후 상당히 조심하자라는 것이 제 뷰인데 그럼에도 변수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다. 요거에서 어느 정도 좀 미국이 좀 참여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나타날 경우에는 오히려 급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베이스는 기본적으로는 좀 조심하자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지금부터 전략을 짜나가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일 조심하고 10일 오전까지도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 나오는 거 보면서 한번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